원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다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의학을 연구하고 살아온 저에게 그날은 제 하늘이 무너지는 날이었습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조금 특별하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나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제 건강을 과신했었죠. 하지만 수십 년 전, 제 나이 50줄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의사로서가 아닌 환자로서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제 몸에 심각한 병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당시 동료 의사들은 제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저는 평생 의사로 살아온 김현수입니다. 그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정작 제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수술과 힘겨운 치료를 견뎌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내 몸이 스스로 병과 싸워 이겨낼 힘, 근본적인 생명력을 키워야 한다는 절실함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미친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의학 논문은 물론 세계 장수 지역의 식단, 심지어 잊혀가던 전통 의학서까지 절망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 주변의 음식 속에 제 생명을 구할 열쇠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동료 의사들조차 놀랄 만큼 활기찬 모습으로 말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때 발견하고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섭취해 온 5가지 음식 덕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의사로서의 지식뿐만 아니라 제 목숨을 살린 그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이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큰 병과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급격히 빠지는 살과 근육이었습니다. 몸의 기둥이 무너지니 기력도 없고 치료를 버텨낼 힘조차 없었죠. 이때 제 몸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어준 것이 바로 콩이었습니다.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답게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골고루 갖춘 완벽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부담도 적어 쇠약해진 저에게는 최고의 영양식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입맛이 없어 밥도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지만 콩을 갈아 만든 두유나 부드러운 순두부는 꾸준히 챙겨 먹었습니다. 덕분에 더 이상의 체중 감소를 막고 서서히 근력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콩의 이소플라본 성분은 항암 효과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을 보며 더욱 확신을 가지고 섭취했죠.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콩이 들어간 식사를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에게 콩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의 기초를 다져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럼 콩,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쉬울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째, 밥 지을 때 콩을 듬뿍 넣으세요. 백미밥보다는 잡곡밥에 콩을 섞어 드시는 게 가장 간편하고 꾸준히 먹기 좋습니다. 밥솥이 알아서 푹 익혀주니 소화 걱정도 덜하고요. 둘째, 두부를 자주 드세요. 찌개에 넣어 드셔도 좋고 살짝 데쳐서
양념 간장 대신 들기름 살짝 뿌려 드시면 고소하고 건강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된장, 청국장을 즐겨 드세요. 발효 과정에서 콩의 영양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하루에 이 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 익힌 콩으로 종이컵 반 컵 정도 또는 두부 반 모 이상 먹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진료했던 당뇨 환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70대 할머님이셨는데 약을 드셔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돼서 힘들어 하셨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밥에 꼭 콩을 듬뿍 넣어 드시라고 흰쌀밥 대신 콩 잡곡밥으로 바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밥맛이 없다며 투덜거리셨지만 자녀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며 꾸준히 실천하셨어요. 몇 달 뒤에 혈당 수치를 재보니 눈에 띄게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 용량도 조금 줄일 수 있었고요. 콩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준 덕분입니다. 암 환자뿐 아니라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콩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혹시 기력이 없거나 회복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콩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큰 병을 앓고 나면 면역력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작은 감염에도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죠. 당시 저 역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때 저의 면역 방패막이 되어준 것이 바로 마늘이었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자 항바이러스제 역할을 합니다. 몸속 유해균을 물리치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마늘의 강한 향과 맛 때문에 먹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속이 쓰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몸을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에 굽거나 찌고 나중에는 흑마늘 형태로 만들어 매일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늘을 꾸준히 먹으면서부터 감기 같은 잔병 치레가 줄어들고 몸의 염증 반응도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종 연구에서도 마늘의 항암 효과와 면역 증진 효과가 입증되었기에 저는 더욱 확신을 가지고 마늘을 제 식단의 중요 요소로 삼았습니다. 마늘, 어떻게 먹어야 자극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익혀 드세요. 생마늘은 속이 아릴 수 있으니 통마늘을 기름 살짝 둘러 굽거나 찜기에 쪄서 드시면 매운맛은 사라지고 단맛이 돌아먹기 편합니다. 둘째, 요리에 듬뿍 넣으세요. 찌개, 볶음, 조림 등 어떤 요리든 다진 마늘을 평소보다 좀 더 넣는 습관을 들이세요. 익으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셋째, 흑마늘을 활용하세요. 냄새나 자극이 거의 없고 항산화 성분은 더 풍부해져서 먹기 편합니다. 하루에 두세 쪽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리할 때는 다진 마늘을 바로 쓰지 않고 10분 정도 두었다가 쓰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저희 병원 간호사 중에 유독 감기를 달고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환자들을 돌봐야 하니 본인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도 환절기만 되면 콜록거리고 힘들어했죠. 제가 매일 점심 식사 때 반찬으로 나오는 마늘 장아찌나 볶음 요리에 마늘이라도 일부러 더 챙겨 먹어보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게 효과가 있겠냐며 웃었는데 속는 셈치고 몇 달 꾸준히 실천하더니 정말로 감기에 걸리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꾸준히 먹는 마늘이 면역력을 키워준 덕분이겠죠. 마늘은 단순한 양념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마늘의 힘을 믿어보십시오. 투병 과정에서 저를 괴롭혔던 또 다른 것은
바로 브레인 포그였습니다. 머릿속이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졌죠. 의사로서 명료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제 머리가 따라주지 않으니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제 흐릿해진 정신을 깨워준 것이 바로 호두였습니다. 호두에는 뇌세포막의 구성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손상된 뇌 기능을 회복시키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저는 매일 간식으로 호두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몇 달 꾸준히 먹으니 서서히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전처럼 책을 읽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호두,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하루 딱 한 줌씩 7알만 간식으로 드세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입이 심심할 때 과자나 빵 대신 호두를 드시는 거죠. 둘째, 요거트나 샐러드에 넣어 드세요. 플레인 요거트나 채소 샐러드에 잘게 부순 호두를 넣으면 맛도 고소해지고 영양도 풍부해집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좋습니다. 셋째, 멸치볶음 같은 밑반찬에 함께 넣어보세요.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고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호두는 껍질째 사서 먹기 직전에 까서 드시는 게 가장 신선하고요. 혹시 떫은 맛이 싫다면 물에 잠깐 담갔다가 드시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호두의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은 투병으로 약해진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서너 알의 호두를 꾸준히 먹으며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호두는 단순한 견과류가 아니라 제 지성과 활력을 되찾아준 고마운 친구입니다. 큰 병은 우리 몸에 만성적인 염증을 남깁니다. 이 염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병이 재발하거나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죠. 저 역시 투병 후 몸 곳곳에 남아있는 염증과의 싸움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때 제 몸의 염증을 다스리고 정화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녹차였습니다. 녹차의 핵심 성분인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몸속에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저는 매일 물처럼 녹차를 마셨습니다. 특히 식후에 마시는 녹차 한 잔은 몸을 개운하게 하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었죠. 꾸준히 녹차를 마시면서 몸의 염증 수치가 안정되고 피로감도 덜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녹차의 태아닌 성분은 투병 과정에서 불안했던 제 마음을 차분하게 다스리는 데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녹차 쉽고 맛있게 즐기는 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좋은 품질의 티백 녹차를 활용하세요. 잎차를 우리는 것이 번거롭다면 간편한 티백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물 온도를 신경 써주세요. 팔팔 끓는 물보다는 물을 끓인 후 컵에 따라 한 김 식힌 다음 티백이나 찻잎을 넣고 1, 2분만 우려내세요. 이렇게 하면 떫은 맛 없이 부드럽고 구수한 녹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가루 녹차를 활용해 보세요.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가루 녹차를 조금 넣고 잘 저어 마시면 간편하게 찻잎 전체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 3잔 이상 꾸준히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물처럼 연하게 우려서 수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은퇴 후 무기력감과 함께 체중이 부쩍 늘어 걱정이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식사량은 비슷한데 활동량이 줄고 군것질이 늘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다른 간식 대신 따뜻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식후나 입이 심심할 때 녹차를 마시면 포만감도 주고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된다고요. 처음엔 차 한 잔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하셨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군것질이 줄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 달 후에는 체중도 약간 감소했고요. 녹차 자체가 살을 빼는 약은 아니지만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데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나 다른 음료 대신 녹차를 선택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염증으로부터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에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 바로 김치입니다. 제가 투병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졌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장이었습니다. 소화 기능이 망가지니 영양 흡수도 안 되고 면역력은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이때 무너진 제 장 건강을 되살리고 생명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준 것이 바로 우리 전통 음식, 김치였습니다. 잘 발효된 김치 속에는 수많은 유산균과 유익균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들이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유해균을 억제하며 장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영양 흡수를 돕고 면역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저는 입맛이 없었지만 백김치나 동치미처럼 맵지 않고 시원한 김치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속이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몸 전체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어떻게 먹어야 장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잘 익은 김치를 생으로 드세요. 찌개나 볶음밥처럼 열을 가하면 유산균이 죽어버리니 반드시 반찬으로 그냥 드시는 겁니다. 둘째, 매 끼니 조금씩 꾸준히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작은 종지 하나, 약 30g에서 50g 정도를 매 끼니 챙겨 드시는 것이 장 건강에 더 효과적입니다. 셋째, 너무 맵고 짜지 않은 김치를 선택하세요.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김치나 백김치, 동치미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이 예민하다면 이런 맵지 않은 김치부터 시작해 보세요.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발효 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할 수 있다는 사실, 제가 직접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식탁에서 잘 익은 김치를 빼놓지 않습니다. 김치는 저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제2의 생명을 선사한 은인과도 같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게 해준 5가지 음식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콩, 마늘, 호두, 녹차, 그리고 김치.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저것들만 먹고 그 어려운 병을 이겨냈다고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온몸으로 지난 수십 년의 삶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제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그날,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의 도움과 함께 내 몸을 살리는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정성껏 챙겨 먹었습니다. 그 단순한 습관이 저에게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혹시 지금 건강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질병이 두려우신 분이 있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절망 속에서 붙잡았던 생명의 동아줄이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도 있는 희망의 씨앗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부터 바꿔보십시오. 작은 숟가락 하나에 담긴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전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함께 오래 사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그리고 건강한 삶을 향한 용기를 북돋아 주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제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늘 건강하시고 희망 가득한 매일 보내시길 응원합니다.